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어제는 급락을 또 오늘은 급등을 만드는 시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구간일수록 명확한 이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림 로봇도 제가 명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렸죠. 자, 제가 이 휴림 로봇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리셔라. 그럼 좋은 자리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이 기다리자고 했던 제가 어제는 반등을 노려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자, 20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내일은 V자 반등을 기대한다고 올려드렸고요. 보자고요. 낙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투매가 나오면서 그 자리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다 보내드렸던 겁니다. 자, 이 파란 밴드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무려 28%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왜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지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C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C파는 뭡니까? 투매를 뜻하죠. 그 투매는 뭐예요? 이 매수에 대한 조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파란 밴드는 이 중기적 바닥이 나올 때 보통 찍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인데 그게 오늘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가 또 파란 밴드에 왔습니까? 바로 코스닥이죠, 코스닥. 자, 제가 이 휴림 로봇의 저점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닥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번에도 시장은 명확했다는 겁니다. 투매는 기회였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이 파란 밴드의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 발송을 다 해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오늘 장중에 28%의 급등입니다. 이번에도 이 시장도 종목도 명확했습니다. 뭐였죠? 투매는 기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번 이 위기가 올 건데 위기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그 투매에 대한 끝자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수에 대한 지지도 말씀드렸지만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지지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그 강한 반등은 나와줬어요. 그럼 이 휴림 로봇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휴림 로봇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휴림 로봇 이 바닥 라인이 이제 찍힌 거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에 대한 주포 세력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 급반등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가 이 휴림 로봇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했던 거는 이 아랫꼬리에 대한 이야기죠. 네, 아랫꼬리. 이러한 강한 아랫꼬리에 대한 흐름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급매수잖아요. 급매수. 급수급. 즉 자금이 있는 주포들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앞에 이 종목을 끌고 왔던 이 주포들이 만드는 아랫꼬리다. 매집을 통해서 급등을 만들면서 막대한 시세를 만든 이 주포들이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이 재매집에 대한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시간적인 부분을 소요하더라도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고 나서 방향성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 그래서 항상 시세가 나오기 전에 투매가 나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게 이제 나와준 거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박스로에 대한 회기를 보여줄 거다라고 했죠. 이 박스, 이 저점 박스.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박스를 그리던 주가가 페이크를 한번 주고 회귀를 하면서 다음 방향성을 알린다고요. 이게 어제의 그림인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 주포들이 이 시장에 대한 하락, 이 하락을 당연히 매집에 대한 기회로 삼을 거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주포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이 주포들이 다시 한번 롤링을 하기 위해서 재매집을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포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자, 현재 보신 차트가 이 세력들의 흔적을 알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과거 이 휴림 로봇에서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최초 이 시세를 만들 때 있죠. 초입에. 그죠? 엄청난 급등을 만들고 당연히 또 급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파란 밴드에 주가가 오고 나서 여기서 이 시간적인 부분을 소비하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그림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란 밴드 역시도 매집이라고 표현해드렸던 거잖아요. 상승과 하락을 만들고 매집, 상승과 하락을 만들고 매집, 상승과 하락을 매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그와 똑같은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번 이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투매를 만들고 난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의 형태. 그럼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하방으로 슈팅이 나온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페이크가 나오면 위로도 페이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박스에 대한 돌파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 기술적 분석의 흐름이 있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좀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앞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흐름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를,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 라인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죠? 그럼 이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꺾였던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와 이 안착 작업. 이제는 이 2번 구간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호를 알리면서 올리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자고요. 급등을 만들던 주가가 밀렸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 21선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똑같이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이 그림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유유히 또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도 그럼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이 2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제가 매집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 매집을 해놔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시세를 만드는 과정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한 위치에서 매집을 하면 상당히 고통이 뒤따르죠. 하지만 이런 정확한 저점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편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급등의 시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올라오는 그 현상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휴림 로봇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이 투매로 만들었던 이 음봉은 이벤트성 매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저가가 다시 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홀딩에 대한 관점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휴림 로봇의 시세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진짜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보세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코스닥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이라고 했어요? 이 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했죠. 심리가 라인 때. 그러고 나서 오늘 엄청난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했던 건 우리가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자, 물론 어제 코스닥 하락 강했죠. 마이너스 14%. 이게 그 9.11 테러 때 있죠. 그때 한번 이 14%짜리 하락이 나온 건데 그만큼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역대급의 하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해간 건 누구라고요? 이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오늘도 수급에서 뭐가 보입니까? 개인들 또 코스피 사고 있죠. 코스피는 좀 지루한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외인과 기관이 뭘 샀냐 이겁니다. 코스닥이죠. 최근 이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수한 주포는 외인과 기관입니다. 근데 왜 빠졌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왜 빠질까요? 매집이죠, 매집.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매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6만 원일 때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를 지금 박스 라인으로 두고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 상승세에서 매집, 투매 때에 대한 매집, 그리고 최근 이 하락 구간에서의 매집입니다. 매수. 얘네가 매집을 하는 건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상당히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봉으로 말씀드렸죠. 이 IT 버블에 대한 이 시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2000포인트의 돌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 IT 버블의 이야기인데, 어제 그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상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동성만 생긴 거지. 앞으로 코스닥의 주방향은 여전히 상방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 이제 주도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건데, 거기에 이제 이 로봇도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로봇 소형주들 중에서 올라올 때 제일 대장격으로 올라왔던 게 뭡니까? 이 휴림 로봇이잖아요. 얘도 데려간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이 휴림 로봇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휴림 로봇은 최초 이 파란 밴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밴드에 온다고 해도 이 매수에 대한, 신규 매수에 대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고 해도 거기는 이 신규 매수에 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방향성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휴림 로봇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얌전히 안 올라온다는 거죠. 뭐 어제만 보더라도 이 공포를 만들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시세를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하면 이 반토막이 나는 아픔들도 있고 어제와 같은 이 투매가 나오는 그 고통들을 우리가 또 잘 견뎌야 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림 로봇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편안하게 좀 끌고 갈 수 있게 매일 이 전략 홀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 이 급락이 발생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 이번 저점을 놓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포트이 없는데 이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현재 같은 매수 맥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시장 이 특이점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이번 급락에서 이 시장에 대한 저점, 종목에 대한 저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도 좋은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 뭐였죠?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채널에 맥점 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 대장은 태성입니다. 태성. 자 태성 어때요?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력 매수존이라고.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 삼성전기가 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량 로봇주들 갔죠.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 중형주가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소형주가 갑니다.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 엄청 빠르게.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 CNG 하이테크.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 차트도 보자고요.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8,000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 거래량을 만든 이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 자,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 매수죠, 매수.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 신고가.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고가가 된다고요.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맥점들이요.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